네, 안녕하세요. 노르딕 유진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저희 제품이 가지는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번에 그 정식 릴리즈, 프로덕션 릴리즈가 된 NRF 5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그 다음에 블루투스 스택이라고 하는 소프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실 때 주로 많은 손들이 가게 되는 SDK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희가 가지는 그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BLE 스택이라고 하는 소프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많은 손을 대실 부분인 어플리케이션 영역인 SD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된 그 펌웨어 사이즈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 즉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펌웨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사용자 입장에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굉장히 작은 시간만 소요를 하게 되겠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품의 성능을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길면 길수록 오류를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고 가능하면 작게 만드는 것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소프트 디바이스를 저희가 별도로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굳이 BLE 스택을 손을 댈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소프트 디바이스 경우에는 저희가 헥사 파일로 미리 빌드된 펌웨어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만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 디바이스를 별도로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개발상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오류의 메모리 번지를 보고 그게 소프트 디바이스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또는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인지를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소프트 디바이스 문제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테스트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NRF 5하나 5둘 시리즈, 즉 NRF 5둘 시리즈 같은 경우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멀티 프로토콜 제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2.4기가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가젤이라는 프로토콜 또는 멀티슬롯 API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2.4기가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프로토콜로는 미주 또는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ANT라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ANT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BLE보다도 더 저전력, 그리고 웨어러블, 헬스케어 쪽으로 좀 더 특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들을 각각 따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크게 장점으로 와닿지는 않겠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대 8개의 채널을 열어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서로 묶을 수 있는, 즉 스타 형태의 토폴로지를 가지는 제품이 아니라 메시 형태의 토폴로지를 가지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BLE 같은 경우는 센트럴 페리페럴이 있는데요. 이 센트럴 페리페럴이 두 개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둘 중에 어떤 한 개가 조금 더 그 가중치가 생길 텐데요. 센트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페리페럴을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페리페럴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센트럴이 됐던지 페리페럴이 됐던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쪽으로 성능들을 더 몰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가 SDK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IPv6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IPv6 같은 경우는 재작년 말이죠. 예, 재작년 12월에 저희가 블루투스 시그에서 IPv6에 관련된 프로파일을 런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음은 시큐리티 부분이 되겠습니다. NRF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S130, S132의 버전 2인 그 스택을 새롭게 저희가 릴리즈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블루투스 시그에서 발표한 블루투스 4.2 스펙에 해당되는 LE 시큐어드 커넥션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LE 시큐어 커넥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해커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좀 더 강화된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성에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에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보안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런치한 SDK부터는 사인드 DFU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때 종단 간의 펌웨어를 사이닝을 해서, 즉 시큐리티를 적용을 해서 중간에 해커가 그 패킷을 일일이 캡처를 해서 까본다라고 하더라도 양쪽의 키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까볼 수가 없도록,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커넥션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할 때 펌웨어를 해킹을 하게 되면 해커 입장에서는 저 제품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Pv6 홈킷, 여러 가지 이제 그 SDK를 새로 추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IoT의 시큐리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TLS, DTLS, 그 다음에 애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RF5 하나로 물론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5들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짧은 시간 안에 시큐리티 키를 만들어내고 커넥션, 즉 패킷을 주고받게 되어서 그 커넥션 시간을 굉장히 빨리 짧게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모 전류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키트와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NRF51 DK 또는 5둘 DK, 그 다음에 51 동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51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DK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개발자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시중에서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두이노 우노 실드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실드를 지원하는 폼팩터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쉽게 또는 아주 빨리 제품을 구매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DK를 가지고 실제 만드는 제품의 타겟 디바이스를 디버깅하고 플래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J-링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즉 웹사이트에서 별도의 컴파일러를 구매를 하지를 않고 암에서 제공하는 엠베드 웹사이트를 통해서 API들을 사용을 하고 바로바로 빌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기능들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저희 제품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DK에 대한 설명인데요. SDK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페리페럴 I/O를 컨트롤 하는데 그 이그젬플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BLE에 조금 더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LE의 다양한 프로파일들을 지원하는 SDK의 예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센트럴 페리페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컨트롤하기 힘들 텐데 관련된 API들을 다 포함을 한 예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으실 거고,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K를 레퍼런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GCC, IAR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 환경입니다. 뭐 앞서서 개발 툴, 개발 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뭐 윈도우나 이런 특정 OS에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 개발하는데 굉장히 제약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OS의 개발 환경을 따로 맞출 필요 없이 다양한 O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IoT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플에서 제공하는 OSX를 지원하는 관련 툴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SDK를 제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SDK는 아까 BL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프로파일들을 지원을 하는 샘플들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저희가 BLE를 사용을 하면서 BLE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SDK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홈킷이 되겠습니다. 홈킷 같은 경우는 애플이 최근에 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확산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BLE가 됐던 와이파이가 됐던 로우 레벨의 그런 프로토콜보다는 상위 프로토콜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BLE의 프로파일 같은 기능들을 SDK 형태로 애플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플과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해서 애플에 맞는 홈킷 제품을 저희 제품 NRF 오하나 또는 오둘에서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샘플 코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IPv6입니다. 예, 재작년 말에 저희가 이 제품을 런치를 하면서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IPv6를 지원하는 백본망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IPv6에 대한 그 사용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IPv6를 엔드 디바이스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즉 집 안에 있는 센서 또는 어떤 제품들을 집 밖에서 회사 또는 내가 어느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제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SDK이고요. 그런 SDK를 통해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샘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선 충전입니다. 네, A4WP와 PMA가 최근에 머지를 하게 되면서 에어퓨어 얼라이언스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무선 충전, 공진형 무선 충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무선 충전에 대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무선 충전에 해당되는 파워 IC나 또는 그 파워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에어퓨어에서 제공하는 무선 충전 기능에는 BLE를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그 파워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오하나 또는 오둘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그 컨트롤러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SDK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저희 SDK를 다운로드 받아다가 빌드를 해서 저희 IC에 올리고 실제로 파워를 출력하는 부분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시그에서는 올 하반기에 메시가 적용된 블루투스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메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제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표준으로 가는 방식,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에는 2번
작업을 하거나 실제로 사장되는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은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레퍼런스 개발 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여러 개를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데스크탑 솔루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선 키보드 마우스를 쓰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2.4기가 시장에서는 많은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로지텍 같은 대기업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개발 키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 개발 키트에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재질의 기계식 타입의 키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발 키트를 구매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단순하게 빌드만 해서 넣으셔도 이미 상용할 만큼의 솔루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주 시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면서 시간에 들이는 비용, 개발자 비용 또는 하드웨어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번으로는 스마트 리모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스마트 리모트 컨트롤 제품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용화 제품에 가깝도록 폼팩터를 만들고 아주 이쁜 디자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아날로그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 보이스 오버 BLE 기능이 되겠고, 보이스를 통해서 실제 피어 디바이스인 센트럴 디바이스에 보이스 데이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센트럴 디바이스는 음성 기능을 구글이나 애플 같은 서버를 통해서 어떤 화면에 검색된 정보들을 표시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콘입니다. 비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런치를 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100원짜리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콘 같은 경우는 버튼 2개, 그 다음에 RGB LED를 탑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사이즈의 비콘을 만드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굳이 비콘뿐만이 아니라 이미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어떤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라고 하면 이 제품을 구매를 하셔다가 제품에 적용을 해서 껍데기만 씌워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제품을 개발을 하고 빠르게 런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그런 지원 기능들은 그 첫 번째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픈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올리고 또는 많은 이미 올려진 질문들을 통해서 빠른 대답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진 웹사이트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저희 노르딕의 기본적인 모토인 오픈 마인드, 오픈 소스, 오픈 다큐먼트, 모든 것들을 오픈을 하게 되는 건데요. GitHub를 통해서 SDK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 외에 다양한 코드들을, 다양한 예제들을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한국에는 공식 대리점이 3개가 있고요. 그 3개의 대리점을 통해서 빠른 회신들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한국 지사의 FA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다양한 질문들을 올리고 본사의 R&D 인력들에게 다이렉트로 1대1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사의 그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저희 노르딕의 본사랑은 시차가 한 8시간 정도 나는데요. 그 8시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거의 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본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질문들은 당일 또는 이 길에 그 회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 NRF5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한 비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NRF5 하나는 2012년도에 출시가 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저희가 정식 프로덕션으로 런치하게 된 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들 같은 경우는 M4F를 탑재하는 현존하는 BLE를 탑재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는 512KB, 램은 64KB를 탑재를 하고 있고,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익스큐티블 플래시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펌웨어를 만들게 되면 실제 플래시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한 20K 언더로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많은 사이즈의 그 메모리가 남기 때문에 센서에서 읽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던가 아니면 리모트 디바이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던가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멀티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제품이다 보니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블루투스 스마트, 즉 BLE가 되겠고, 프로프라이어터리 2.4기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ANT라는 저전력 프로토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X 센시티비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6dBm으로 기존의 저희 오하나 대비 3dB 정도가 개선이 됐고, 3dB면은 거리상으로는 꽤 많은 거리를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칩 번론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하나 같은 경우는 폼팩터로 비교를 하게 되면 모듈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되겠고, 패시브 소재 같은 경우는 오하나는 15개, 모듈은 11개로 여러분들이 실제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DMA를 모든 페리페럴에 다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하나보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즉 센서와 저희 IC, MCU 간의 데이터 전달 속도가 많이 빨라지고, DMA를 사용을 해서 빨라진 속도와 더불어 소모 전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SPI, I2C는 기본적으로 마스터 슬레이브를 다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PDM과 I2C와 같은 사운드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요. NFC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NFC를 탑재를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만드는 제품을 사용자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제품들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검색해서 커넥션을 맺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에 핸드폰을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제품을 연결을 하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접근성을 많이 개선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